내일의 관심주, 오늘 분석할 업종은 바로 은행업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보험업종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은행업종, 이번 시간에서 은행업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이 있는지 한번 보죠. 대표적으로 은행업종이 과거에서는 정말 굉장히 많은 은행주들이 난립을 했었다라고 해야 될까요? 지금은 완전히 재편됐고요. 이런 식으로 지주사 형태로 대부분의 은행들이 흡수합병되면서 압축이 돼 있죠. 그리고 실제로 은행으로 남아있는 종목은 기업은행과 제주은행밖에 없고요. 나머지는 KB금융, 신한지주, 하나금융, 우리금융, 바로 4대 금융지주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불과 10몇 년 전만 하더라도 은행주가 한 20개가 넘었는데 그게 다 압축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BNK 금융지주, DB금융지주, JB금융지주 이름을 바꿨는데 지방은행입니다. 그러니까 지방은행이라고 하면 약간 좀 떨어져 보이다 보니까 사명을 바꿨죠. 그래서 BNK는 과거 부산은행이었고요. DBG는 과거 대구은행이었고요. JB는 전북은행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바꾸니까 약간 지방은행의 느낌이 없죠. 어찌됐든 오늘은 전체적으로 다 살펴봅니다만 핵심으로 4대 금융지주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대 금융지주 한번 총자산 규모와 제가 시가총액을 비교를 해드리고 있는데 KB, 신한, 하나금융, 우리금융 시가총액 순으로 비교를 했습니다. 시가총액이 지금 3월 초 기준으로 18조 5천억, KB가 가장 시총도 많고 총 자산 규모도 가장 높습니다. 600조를 넘어서면서 물론 이게 2020년 3분기 기준입니다. 영업이익은 작년 연말 기준으로 영업이익만 놓고 보면 뭐 순이익 기준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만 영업이익 기준으로 살펴보도록 합니다만 4조 6천억 정도 오히려 2위 시총 2위인 신한지주가 훨씬 더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4조 9천억. 근데 신한지주에서는 대표적으로 뭐 신한카드 같은 경우에서도 굉장히 높은 수익이 나왔는데 이 부분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하여간 뭐 은행주긴 하지만 전체 금융지주사로서 어떤 기업이 좋으냐 대체적으로 다 비슷비슷하게 갑니다. 그러니까 앞서 KB가 가면 신한지주, 하나금융이 따라가는 형태, 그리고 우리금융지주가 약간 후행인 형태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전체 자산 규모와 영업이익 그리고 시가총액 이 규모는 큰 틀에서 변하지 않고 쭉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종종 신한지주와 KB의 시총이 역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자산 규모가 역전됐든지 지금처럼 영업이익이 가파르게 신한지주가 치고 올라가면 이때 시총이 뒤집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반면 요 하나금융지주는 총자산 444조, 우리금융은 총자산 380조 규모다 보니까 요거는 역전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요 하나금융과 우리금융 시총은 잘 역전이 안 되고 여기서 살펴봐야 될 부분은 뭐다? 외국인 비율 보면요. 우리금융지주가 25%로 가장 낮습니다. 반면에 나머지는 거의 뭐 50%죠. 뭐 외국인 회사가 돼버렸습니다. 우리금융지주가 가장 비중이 낮은 이유는 우리금융은 예금보험공사가 최대 주주로 있다 보니까 뭐 국책은행의 느낌이 좀 있죠. 예보, 즉 정부 투자 기관이 최대 주주로 있다 보니까 뭐 선입견일 수 있습니다만 정부 정책에 조금은 뭐 좀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편이죠. 그 얘기는 뭐냐면 뭐 정부가 대출을 늘려라 그러면 갑자기 확 늘리고 그런 부실에 대한 부분은 어차피 은행이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약간 그런 간섭하는 부분이 많으면 은행으로서의 가치가 약간 떨어지는, 그래서 외국인 비율이 낮은 게 그런 이유가 좀 있죠. 예보가 최대 주주로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약간 꺼리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부실 비율, 뭐 대손 충당금 쌓는 비율, 뭐 이런 것까지 다 체크해 봐야 됩니다만 어찌됐든 우리금융지주가 조금은 변동성 그리고 추종하는 입장에서는 약간 좀 떨어지는 막내 종목이 됐어요. 그래서 가장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종목은 보면 KB가 좀 탄력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금융지주가 그 다음으로 탄력적인 종목이라고 제가 평가를 드리고 싶습니다. 종목이 움직일 때 보면 KB가 제일 잘 움직이고요. 그 다음에 시가총액이 좀 낮다 보니까 하나금융이 굉장히 탄력이 좋습니다. 올라갈 때. 반대로 내릴 때는 리스크가 클 수 있으니까 올라갈 때는 하나금융지주, 손절할 때는 반드시 쳐야 되는 부분이고, 신한지주는 전체적으로 신한지주는 수십 년 동안 봐왔습니다만 리스크 관리, 즉 충당금 부분이 다른 은행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부실이 좀 적다라고 평가해야 될까요? 어찌됐든 신한지주는 변동성이 가장 작은 은행주 중에 하나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왜 지금 시점에서 은행주를 보느냐?
뭐 좀 이따 차트를 통해서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만, 지금 은행주는 작년에 2020년에 못 올랐던 업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2021년 오면서 뭐 미국의 국채 금리가 올라가네 뭐 이러고 난리가 났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난 시간에서 보험주를 체크해 드렸는데, 마찬가지로 지금 살펴볼 부분 중에 하나는 바로 국채 수익률. 우리나라 국채 수익률 같은 경우에서도 보시는 바와 같이 2월 26일 2월 말일 기준으로 보시면요, 30년물까지 해가지고 월간으로는 이만큼이나 올랐습니다. 5년물도 거의 10% 가까이 올랐죠. 한 달 만에. 그리고 3개월 기준으로는 보시면 장기채라고 할 수 있는 30년물 17%, 10년물도 17%나 올라 있기 때문에, 이게 뭐냐면 시중금리가 올라가는 추이다라고 보시면, 대표적으로 은행 입장에서는 대출이 늘어나는 부분이 은행의 수익성에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고요. 저렇게 금리가 상승할 때는 예대 마진을 먹고 사는, 그러니까 예금 받아갖고 대출로 그 마진 차이를 먹고 사는 은행 입장에서는 뭐 금리 상승 시기에 대출 금리는 빠르게 올라가지만 아무래도 예금 금리는 뒤늦게 올라가죠. 특히 기준금리 올라갈 때 조금씩 따라 올라가는 형태를 취하기 때문에 예대 마진 폭이 초기지만 늘어나는 시기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더 가파르게 올라가면, 너무 가파르게 올라가면 이제 부실이 증가하면서 대손충당을 확 많이 쌓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좀 조심하셔야 되는 시기도 있습니다만, 지금은 금리 상승 초기이기 때문에 은행주 입장에서는 예대 마진 폭이 늘어나는 초기 흐름, 가뜩이나 작년에 못 올랐던 업종의 가격 메리트까지 감안한다면, 지금은 보험주가 뭐 지난 시간에서도 한번 살펴봐 드렸습니다만, 보험주가 작년 2월 달에 좋았다라는 거죠. 시장은 별로 안 좋았어도 3월 달도 좋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말씀드렸는데, 은행업종도 괜찮을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지금은 예대 마진이 올라가는 시기. 1월 달도 보니까는 가계부채가 뭐 1700조 상회했다, 이런 부분의 관리 조치의 리스크는 있습니다. 정부가 대출 늘어나는 걸 제한하는 리스크는 있습니다만, 1월 달에도 은행 대출은 늘어났다. 은행주한테는 호재죠, 호재. 뭐 호재라기보다는 수익성이 늘어나는 부분이고, 거기에 가뜩이나 예대 마진폭까지 늘어나는 아주 좋은 시기에 왔다라는 거죠. 우리는 뭐 예금주 입장이 아니라 주주 입장에서, 아니면 투자자 입장에서 보는 거기 때문에 주식의 관점에서 보는 거다라는 거죠. 소비자와 주주는 그러니까 부의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정반대죠. 소비자가 좋으면 주주는 악재, 주주한테 좋으면 소비자한테 호재가 되는 거죠. 악재가 되는 거죠. 정반대를 갖고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지금은 어찌됐든 예대 마진 폭이 늘어나는 시기니까 은행주 투자하기엔 괜찮다. 자, 제가 월봉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KB금융 월봉이거든요. 거의 3년을 빠졌다가 물론 작년에 싹싹 반등했죠. 그래서 월말에 연말 연초에 빠졌다가 다시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종목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메리트가 있다라는 거죠. KB금융, 자, 시총순으로 보여드립니다. 신한지주는 거의 오른 게 없어요.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급락한 이후에 회복한 부분도 대부분의 종목들이 이만큼 올라 있죠. 넘어간 주식도 많죠. 삼성전자, 현대차 보시면 코로나 쇼크를 다 넘어섰는데, 은행주는 코로나 쇼크 회복도 못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올해 좋다라는 거죠. 올해 좋은 관점으로 볼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금융지주도 코로나 쇼크를 이제서야 회복하고 있죠. 대체적으로 종목들이 사상 최고가를 찍는 3000포인트 장에서 간신히 코로나 쇼크 회복하는 수준에 있습니다. 여전히 뭐 2년, 3년째 빠졌다고 회복하는 형태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가격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고요. 자, 우리금융지주 같은 경우에서는 이게 우리 은행에서 변경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어쨌든 이 차트밖에 안 나오는데, 마찬가지로 회복 속도는 굉장히 더딥니다. 그리고 지방은행주들도 살펴보죠. BNK 금융지주, 부산은행입니다. 거의 뭐 이거는 이제 지주사 전환 부분이 좀 있긴 합니다만, 포함해서 보더라도 어쨌든 몇 년간 빠졌다가 최근에 반등폭이 작기 때문에 가격 메리트는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JB금융지주, DB금융지주. 그래서 부산은행, 대구은행 같은 경우 여전히, 그러니까 지주사로 전환된 이후에서도 가격 메리트는 충분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주가 상장이 안 됐기 때문에, 지주사 본주라는 것은 대구은행이 상장이 안 돼 있죠. 비상장으로 넘어오고 금융주주가 100%의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낙폭과대 메리트는 충분히 있습니다. 대구은행, 부산은행 모두 다 마찬가지. 자, 그리고 기업은행도 국책은행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낙폭 이후에 반등을 못했기 때문에 가격 메리트는 충분합니다.
제주은행이 약간 개별, 지방은행의 개별은행으로서 좀 변동성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것만 놓고 보면 기업은행도 충분히 가격 메리트, 저가 메리트는 있다. 다만 이거를 언제 탈피할 것이냐, 이 흐름의 이 부진한 흐름을 언제 탈피할 것이냐라는 관점이죠. 그래서 앞선 KB나 신한지주나 하나금융 같은 경우가 이런 흐름을 탈피한다면 방금 이런 지방은행 포함해서 기업은행도 충분히 가격 메리트는 있습니다. 다만 단기적인 메리트는 은행주의 특성상 변동성이 크지 않기 때문에 메리트는 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단타 하시는 분들한테는 적합한 업종은 아니고요. 이제 롱텀으로 보시는 분들한테는 뭐 대표적으로 은행주들 좋고요. 뭐 대표적으로 KB, 신한, 하나, 우리금융 4대 금융주주 전 모두 다 충분히 괜찮다라고 보고요. 사이즈를 봤을 때 잘 보시면 자산 규모 600조짜리가 4조 원대, 거의 600조짜리가 4조 원대 영업이익을 달성했을 때 과연 시가총액이 적당하냐? 이 부분은 이제 돈 놓고 돈 먹게 하는 종목, 약간의 금융주의 특성상 디스카운트 요인은 있습니다만 실제로 적정 주가 수준을 논할 때 말도 안 되죠. 순이익도 보면 대부분 3조 정도 벌고 있거든요. 근데 시가총액이 18조밖에 안 된다. 디스카운트 된 거, 가격 메리트 있는 거 충분합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제조업체가 전체 자산 규모가 저렇게 됐다라고 한다면 말도 안 되고 영업이익이 4조, 5조에 육박한 영업이익 나왔는데 시가총액이 17조밖에 안 된다? 잘 생각해 보시면 금융주기 때문에 디스카운트 요인이 있는 것이고요. 그런 디스카운트가 해소됐을 때 주가는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롱텀으로 봤을 때 지금 충분히 금리 인상 시기에 보험주 플러스 은행주는 메리트는 있다. 다만 탈출하는데, 바닥 탈출하는데 시간은 좀 필요할 테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긴 호흡으로선 충분히 투자할 만한 가치는 있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까지 금융주에 대해서, 은행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